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 걸까요? 그림은 예술가의 사상과 생각이 표현된 것입니다. 예술가의 사상과 생각은 그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몬드리안의 초기 작품을 보면 그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몬드리안은 사물의 본질을 성과 면, 색으로 나타내려고 하였고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몬드리안의 추상 작품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술가 한 명의 생각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그림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완전히 달랐던 서양과 동양의 그림은 어땠을까요? 서양과 동양의 그림은 예술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 세계관에 따라 차이가 생겼습니다. 서양에서는 변화무쌍한 자연을 대결하여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의해 종교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신 중심이었던 유럽 사회는 인간 중심, 이성 중심의 사회로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세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는 과학과 기술,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이 발전하였고 미술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건축가 브루넬레스키가 체계적인 법칙에 기반해 사실적인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선원근법을 발견하면서부터 말이죠. 선원근법을 발견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앞에 있는 물체는 크게, 뒤에 있는 물체는 작게 보인다는 원근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체계와 법칙이 없었기 때문에 평면에 실제와 같은 원근을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브루넬레스키의 선원근법에는 체계적인 법칙이 존재하여 평면의 입체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첫째, 수평선은 인간의 눈높이에 존재한다. 둘째, 수평선 위에는 임의의 점인 소실점이 존재한다. 셋째, 한쪽 눈을 감고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켜 물체를 본다. 넷째, 물체를 투시하듯이 물체의 연장선을 그으면 선들이 소실점을 향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소실점에 다가갈수록 물체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은 소실된다. 브루넬레스키의 선원근법은 물체를 투시하듯이 본다고 하여 투시도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한 개의 소실점을 사용하는 브루넬레스키의 1점 투시 원근법은 당시 예술가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술가들은 그림에 원근법을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했죠. 마사초는 성삼위일체라는 벽화 작품에 선원근법을 적용하여 마치 벽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우첼로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체계적인 원근법에 매료되어 밤낮으로 원근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산 로마노의 전투라는 작품에서 앞에 있는 물체는 크게, 뒤에 있는 풍경은 작게 표현하는 원근법과 함께 선 원근법을 사용해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이 그림들 사실적으로 보이나요? 어딘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선 원근법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림이 어딘가 어색해 보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원근법의 결함을 알아챈 거죠. 우리가 실제로 바라본 세상은 선원근법처럼 한쪽 눈으로만 본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선을 한 곳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빈치는 새로운 원근법을 작품에 적용시킵니다. 그는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멀리 보이는 대상을 희미하고 푸르스름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법을 스푸마토라고 합니다. 스푸마토는 연기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마치 연기에 쌓여 사라지는 것처럼 뒤에 있는 물체를 희미하게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릴 때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배경을 희미하게, 인물의 윤곽선을 희뿌옇게 표현해 마치 사람은 앞에 있고 풍경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공기원근법 혹은 색채원근법이라고 부릅니다. 공기원근법이란 공기 중의 먼지층, 빛의 작용 등에 의해 멀리 있는 물체가 희뿌옇게 보이는데 이를 보이는 그대로 그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색채원근법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멀리 있는 물체의 색을 약간 푸르스름하게 채도가 낮은 탁한 색으로 칠해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후 예술가들은 브루넬레스키의 1점 투시 원근법을 발전시켜 2점, 3점 투시와 함께 과장되면서도 만화적인 표현이 가능한 4점, 5점 투시까지도 개발하여 평면의 종이에 실제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서양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며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술가들은 시선을 고정시킨 채 세상을 분석하는 선원근법과 색채원근법으로 마치 사진 같은 그림들을 그렸답니다. 이번에는 동양의 세계관을 알아보고 이것이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봅시다. 서양에서 풍경화를 그렸다면 동양에서는 산수화를 그렸습니다. 동양에서는 자연을 신성과 진귀한 짐승이 살고 있는 신비로운 이상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대결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했죠. 동양은 도교의 영향으로 인간과 대상이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 정신과 함께 집에 편히 앉아 직접 산수를 거니며 겪었던 경험을 감상하는 와유의 태도를 중시했습니다. 산수화 속 인물과 하나가 되어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마치 그림 속에 들어가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서양에서 고정 시점으로 자연을 바라본 것과 달리 동양에서는 시선이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이동 시점을 사용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책하듯 이동하면서 본 것들을 그린다는 의미로 산점투시라고도 부릅니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이동 시점과 함께 삼원법을 사용해 공간을 표현했습니다. 삼원법이란 자연을 관찰하는 세 가지의 시선으로 고원법, 평원법, 심원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고원법이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 평원법이란 넓은 평야를 수평으로 바라보는 시선, 심원법은 앞산에서 뒷산의 빽빽한 숲을 내려다보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새가 하늘을 날며 바라보는 것 같은 시선인 부관법도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하나의 그림에 2개 이상의 시선을 동시에 적용시켜 마치 감상자가 그림 속을 여행하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렸답니다. 조선의 화가 정선은 금강산을 직접 돌아다니며 자신이 본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특히 정선은 금강산을 좋아하여 36살 때부터 틈만 나면 금강산을 유람했다고 합니다. 60이 가까운 나이가 된 정선은 집에 누워서도 금강산을 와유할 수 있도록 금강전두를 그렸습니다. 정선은 금강산의 수많은 봉우리를 한 폭에 담기 위해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관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림 아래에 있는 구름다리를 지나면 당시의 관광 명소였던 장안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건물과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선은 심원법을 사용해 빽빽히 겹쳐있는 산과 건물들을 굽어보도록 표현하였습니다. 또 맨 뒤에 있는 꼭대기산은 고원법을 사용해 더욱 웅장한 느낌이 들게 그렸습니다. 이처럼 그림의 다양한 시점을 사용하면 작가는 실제와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융통성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처럼 그리기보다는 자신의 감흥을 표현하기 위해 적절하게 여백을 남기기도 하고 금강전도처럼 독특한 원형의 구도로 산을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금강전도는 실제 금강산과는 다를지 몰라도 작가가 금강산을 보며 어떤 감동을 느꼈을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정선은 우리나라의 풍경에 자신의 감흥을 담은 진경산수화를 많이 그렸답니다. 이렇게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동양의 사상은 민화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책가도에 그려진 물체를 봅시다. 서양의 원근법과 달리 물체의 앞보다 뒤쪽을 더 크고 길게 표현하는 역원근법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원근법이란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시선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옆 혹은 뒷부분을 그려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동양에서는 작가가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 대상의 크기와 형태, 위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외부 세계와 조화를 이루려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 사실적인 그림과는 조금 먼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동시점, 삼원법, 역원근법 등을 사용해 대상의 진실을 그림에 담아내려고 하였죠. 더 나아가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동이나 감흥까지도 그림에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동서양의 세계관에 따른 그림 표현 방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술가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그림으로 다양하게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